자, 이 긴급 체포된 70대 남성 피의자 김 씨의 범행을 방조했다. 그러니까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라는 혐의, 그리고 조력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범행에 뭐 직접 가담한 거는 아닌 것 같고, 자, 김민성 기자, 어떻게 조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 김 씨가 검거될 때 품 안에 지고 있었던 이른바 변명문이라는 8쪽짜리 분량의 글이 있었죠. 예. 이걸 한 70대 남성이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 후 붙잡혔고 그리고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A 씨가 실제로 이 글을 몇 곳에 보냈는지가 또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았다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경찰과 통화를 했더니 수사 중이어서 절대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신중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직 신중해요. 매우 신중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국적인 인목이 모여있는 사건이다 보니까요.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어떤 조사를 받게 될까라는 부분인데, 자, 김민성 기자, 어떤 부분이 지금 취재가 되고 있어요? 현재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을 조사할까요? 네, 이 남성은 지난 7일 저녁 충남 지역에서 긴급을 체포됐는데 살인 미수 방조 혐의냐,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방조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들어가느냐, 그 남성이 이재명 대표를 피습을 했을 때 도움을 줬느냐, 그리고 또 범죄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용이하게 도움을 줬느냐, 이런 것이 광범위하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적용되는 혐의는 좀 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자, 진영 변호사님, 법조인 시각으로 이 부분, 그러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뭘 도와줬지라는 부분이 제일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방조죄라는 게 또 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방조란 것이 물적 방조 그리고 또 정신적 방조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것 같은데요. 예컨대 어떤 범행 도구를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범행 자금을 대준다든가 그런 것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범행을 할지 여부를 이렇게 주저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거 꼭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정신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부분을 방조라고 합니다. 예컨대 예전 같은 경우에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유서대필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자살 방조죄로 처벌됐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그때 강기훈 씨 사건 때 그렇게 맞습니다. 나왔었죠. 그렇듯이 그것이 논란될 만큼 이제 방조가 어느 정도에서 방조가 되는지는 법조계에서 실무적으로 상당 부분 논란이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어떤 대피를 하고 그것을 보내주는 것이 과연 살인 내지 살인 미수의 방조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질적인 어떤 그와 같은 어떤 범행의 기능적인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여부를 좀 수사를 해야 되는데 본인은 지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조로 해서 기소해서 처벌까지 갈 수 있을지는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자, 이 조력자가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거에 방증이기도 합니다. 자, 내가 붙잡혀 간 다음에 내가 내 의견을 말할 기회가 없을 테니까 그 시점까지 대비해서 미리 무언가를 써놓고 그거를 대신 보내줄 사람을 찾아놨다는 거예요. 이미 이 김 씨는요, 여러 군데를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녔어요. 사실상 올만한 곳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여기도, 자, 저기가 바로 지난 1일 봉하마을 방문 때입니다. 봉하마을 방문 때 저렇게 기웃거리는 모습이 나중에 봤더니 카메라에 포착이 됐었는데, 그런데 저 당시에 저 품 안에 흉기를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1월 1일입니다. 이 대표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서 참배할 때 흉기를 갖고 있었다는 것 추가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허.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실제 범행이 이뤄지기 하루 전부터 범행 시도를 계획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피의자 동선을 살펴보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이 피의자는 1월 1일 아침 8시 40분에 아산역에서 KTX를 타고 내려와서 여러 곳을 찾았고 또 외지에서 숙박까지 했습니다. 집을 떠날 때 개조한 흉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계속 아침부터 이런 지나온 모든 동선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어허. 자, 그러면 흉기 가지고 어디 찾았느냐? 사전에 찾아본 지역은 양산과 평산마을 그리고 또 실제 공격이 이루어졌던 가덕도, 여기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KTX 2번 탔고요, 지하철 탔고 또 택시도 탔고 승용차도 잘 알려진 것처럼 얻어 탔습니다. 이 태워진 사람들은 이제
조사를 받고 이제 석방이 됐어요. 맞습니다. 예. 경찰이 광범위하게 수사를 했고 신속하게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 공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 차량 이동을 도와준 사람들은 저 행사장에서, 그러니까 봉화마을 행사장에서 우연히 만났고, 저도 부산 가는데 같이 태워다 주세요 해서 왔다는 걸로 해서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혐의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해준 사람이 조력자다라는 거는 아직 뭐 그런 거는 드러난 건 없어요. 근데 여러 사람이 지금 도와준, 뭐 알고 도와줬든 모르고 도와줬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사건, 피습 사건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렇게 살인 시도가 있었던 정치 테러 사건이 우리한테 많이 발생하지 않았죠, 이제까지. 거의 뭐 김구 선생님 살인 사건 이후 이 정도 사건이 거의 처음 사건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만큼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건데요. 해방 공간에 김구 선생이나 여운형 선생에 대한 암살 이후로 사실 야당 지도자 그리고 제1당의 대표의 목숨을 노리고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야말로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도 엄중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무게에 대해서 경찰은 정말 엄중하게 인식해야 된다. 자, 물론 뭐 현직 야당 대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흉기로 피습했다. 이 사건 자체가 엄중한 사건이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바라볼 때는 이거는 김구 선생 암살 사건, 뭐 여운형 암살 사건 이런 정도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글쎄 뭐 엄중한 사건이라고 이제 민주당이 얘기하는 부분에 저희가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거는 뭐 저희도 뭐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김구 선생이나 여운형 그 사건에 비견할 만하느냐?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사실 정치 테러 사건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뭐 그 야당 총재에 대한 뭐 초산 테러 사건도 있었고요, YS. 예. 그다음에 뭐 87년에 뭐 용파리 사건도 있었고, 뭐 또 DJ 납치 사건도 있었고, 뭐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자 뭐 그거를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하긴 어렵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굉장히 과장해서 이 엄중성을 부각시키는 이런 부분에는 뭐 저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뭐 비슷한 사건이 워낙 여러 건이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표 피습 사건은 언급이 없었어요. 또. 그러니까 그런 걸 비롯해서 그때는 뭐 사실 지금은 1.4cm 정도의 자상이지만 그때는 11cm의 자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아마 민주당은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 뭐 아마 이런 문제하고 연관해서 이 엄중성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도 화면에 나오겠습니다만 김구 여운형 사건과 비교를 한 거예요. 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발생한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 가장 비슷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건 대신 굳이 역사 속 인물을 등장시켰다. 요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돼요? 해방 공간에서 김구, 여운형, 송진우, 장덕수 많은 사람이 암살 테러 죽었어요. 이분들은 목숨을 잃은 거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목숨을 잃지는 않았죠. 일단. 예. 그래서 이제 그것과 비교하는 건 제가 보기에도 조금 이제 좀 당황스럽긴 해요. 근데 아무튼간에 정치인에 대한 암살 테러란 측면에서는 같다 하더라도 해방 공간에서는 상당히 좌익과 우익의 어떤 신념을 가진 뭐 확신범들의 소행이었고 이분은 모르겠어요.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 같은 걸 모르겠으니까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 갑자기 김구 여운형을 그야말로 소환한 거는 이분들을 이 선생들을 소환한 거는 아무튼 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이 대단히 이 정치권의 충격이 큰 사건이다라는 예. 걸 부각시키기 위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간에 좀 약간 엉뚱하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자, 뭐 이 사건을 은폐 축소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확대 과장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아니 왜 이 피의자 김 씨의 당적을 경찰이 조사했으면 안 밝히느냐?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 현행법에는 못 밝히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밝혀야 된다라는 점을 집중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국민들은 이 엄청난 사건을 과연 혼자 저지른 게 맞느냐, 배후가 있느냐, 공범은 없느냐,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빠르면 한 이틀, 3일 후에 이제 수사 결과 발표를 드릴 네. 텐데요. 조금 시간을 주시면 그때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적 공개합니까 안 합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그 근데 법에 그게요. 의하면 사실은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지 생각하고 않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것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국민의 네. 알 권리 차원에서 예. 이제는 이 공개 안 하면 안 되는 수준까지 와 있는 거예요. 자, 당적을 계속 공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글쎄 현행 정당법에 보면 당적을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수사를 범죄 조사에 관여한 공무원, 그러면 그건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경찰은 못 합니다. 민주당이 정말 이 당적이 궁금하다,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민주당이 공개하면 됩니다. 민주당이 가지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공개해도 정당법상 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공개하면 돼요. 근데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알려져 있죠. 작년 4월에 민주당에 입당했는데 4년 전에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으로 동명이인이 있어요. 예. 그것도 그 사람인지 뭐 확인을 안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지난 4월, 작년 4월부터 8개월간 이 사람이 민주당 당원이었다는 사실, 이거보다는 4년 전 그리고 그 이전에 국민의힘 당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했었다는 사실이 공개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랑 이거랑 무슨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물론 수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직접적인 연관은 작년 4월부터 민주당 당원이었다 하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당원이냐 여부가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은 현재 수사 결과 드러난 건 없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이 사람이 당원인 것과 그러면 당에서 누구랑 상의라도 했느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전혀 그런 게 없는 차원에서 당적부터 먼저 공개하고 이걸 얘기한다. 이건 조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형사 절차의 어떤 이념과도 관계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형사 절차는 기본적으로 실체 진실 발견과 적법 절차 보장, 그리고 또 무죄 추정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에 이른 조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기관, 그리고 검찰도 아니고 경찰 단계에서 피의 사실을 유포할 경우에는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피의 사실 공표죄가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사실상 피의 사실이 특정되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적법 절차를 거쳐서 곧 이렇게 예외적으로 공표 가능한데, 근데 이 공표를 하려고 왔더니만 그 예외에 또 다른 예외로서 정당법이라는 특별 규정이 있다 보니까 다른 인적 사항은 공개하더라도 정당 당적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못하는 이런 법적 구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근데 국민들이 궁금한 건 저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 이 배우와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이 사람의 인적 내용,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피의자와 관련된 정보 이런 건 좀 공개를 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공개하죠.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오늘 오은 것 같습니다. 그 부산경찰청에서 이제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되는 위원회를 열어서 개인의 신상은 법에 따라서 공개를 합니다. 다만 당적은 정당법에 의해서 공개하지 마라라고 돼 있는데 문제는 시간 문제란 것이죠. 예. 수사 단계에서는 공개 못하지만 재판에 가면 다 공개됩니다.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는 길어봤자 10일, 검찰에 넘긴 다음에 구속 기소가 되면 재판 절차에서 이 부분이 공개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신상 공개는 될 가능성이 좀 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상에 살인죄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발휘는 현행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이 무죄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 이번에는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대요. 아니 그때 화면 봤더니 경찰이 어딨어? 있었거든요. 사법경찰. 그런데 아니 정복경찰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쉽게 다가가서 저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와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 나중에 정복경찰들이 등장을 합니다만 대부분 사법경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장 주변에 사법경찰들이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 부산 경비과도 참 마음고생이 큰 것 같더라고요. 부산 경찰에서 문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부산시당 측에서 우리가
이 대표 오는데 정복 경찰 배치해달라. 정복 경찰 배치는 불필요하고 또 분위기가 좀 부드러워야 되니까 사복으로 비노출된 우발 대비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경찰에 전달됐다. 그것이 민주당에서 이제- 요청을 했다. 네, 그렇죠. 그 이제 문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우리 이 대표가 습격당하는 영상을 봤을 때 정복 경찰이 거의 배치가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민주당 측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출근길에 경비 관계자와 직접 전화를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외의 본질을 지적하는 대답을 들어서 제가 좀 뒷골이 땡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사복 근무는 경호의 기본이다. 당 어허. 요구와 상관없다. 그리고 우리 경찰은 이 대표를 밀착 경호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테러에 대비하는 것이 핵심 목표가 아니라 현장의 시민을 지키고 그리고 안전과 교통 관리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우리 최우선 목표였다라는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당 대표는 경호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경호 대상은 대통령과 사부 요인 그리고 대선 후보입니다. 당 대표도 그래도 저런 행사가 있을 때는 아마 네. 경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한 상황에 놓인 대선 후보 그리고 당 대표는 특별한 상황에 놓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거 운동 기간에는 당 대표에 대한 경호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 때문에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경호는 그 주변의 교통 관리, 뭐 안전, 뭐 이런 문제 때문이지.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경호는 사실상 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제 사복 경찰들이 일부 주변에 있었는데 사실 이 피의자 김 씨가 사인을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은 그 지지자인 줄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래서 벌어진 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만큼 앞으로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늘 이렇게 위험에 노출시켜야 되느냐라는 지적도 있는 것도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니 이 사람 왜 당적 공개 안 해? 뭐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왜 이 주변에 정복 경찰 없어서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음모론을 제기한다든가 이런 건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제가 볼 땐 적절치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살인미수 방조 혐의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지 알 것 같고 이제 민주당 아까 이해식 의원이 이제 뭐 김구 여운형 선생을 거론했잖아요. 그것도 어쨌든 이 사건을 좀 뭐 확대 해석하게 하려 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배우라든지 음모는 배우라든지 뭐 공범 여부 이건 밝혀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거를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확산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지금. 일단 뭐 민주당 의원이 됐건 국민의힘 의원이 됐건 그것도 그야말로 아니 당원이 됐건 예.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고 개인의 일탈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1차적으로 그러나 이제 이 사건이 이 혼자만 했으냐 그건 아닌 것 같긴 해요. 상당히 여러 번 이제 계획을 한 것 같은데 범행을 공모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아직 확인할 수 없으니까 민주당에서 너무 이거 정당 차원에서 마치 국민의힘이 뭔가 공모하고 배우가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것 그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